본인은 들여다보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철저히 억압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나의 현재 삶에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확 무의식적으로 올라와서 그게 또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또 돌아서면은 그런 나의 행동을 스스로 후회하는 이런 악순환의 패턴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책 소개 의뢰를 많이 받았는데요. 자신있게 추천드리기가 조금 망설여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소개받은 책은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릴 만한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특별한 우울이라는 책인데요. 우울증에 걸린 정신과 의사의 치료일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았던 정신과 의사가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감정들 그리고 다양한 치료적 경험들을 섬세하게 묘사를 하고요.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또 정신과 의사로서 다른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상담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저자는 정신과 의사 린다 게스트라는 분이에요. 보통은 외서인 경우에 번역이 아주 섬세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집중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섬세한 심리적인 표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책의 경우는 잘 읽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번역에도 많이 신경을 쓴 것 같고요. 우울이나 불안, 다양한 정신 관련 증상들을 경험한 분들은 굉장히 공감할 만한 아주 섬세한 표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의사가 쓴 책이라서 우울증이나 관련된 다른 정신질환을 진단기준, 증상, 원인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딱딱하게 소개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런 것들과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외부적 상황 그리고 개인의 다양한 내적 상황,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항목 하나하나들이 하나의 챕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챕터는 그 안에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신이 치료하고 상담한 그런 환자분들의 사례들을 다루면서 또 동시에 본인이 환자로서 내담자로서 자신을 치료하고 상담해주는 사람한테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추천사를 몇몇 분들이 써주셨는데요. 진솔하고 생생하고 강렬하다. 자기회의, 지긋지긋한 불안감, 그리고 남들 앞에 내보이는 의연한 겉모습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게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참 이해하기 힘든, 하지만 겪어본 분들은 굉장히 몰입될 만한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건조한 임상 사례가 아닌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눈앞에 되살아난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추천사에서 제가 읽어드린 이런 표현들이 직접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우선 목차는 프롤로그가 있고요. 그 이후에 아까 소개드린 대로 챕터가 16가지가 있습니다. 취약성, 두려움, 상실, 상처, 틀어진 계획, 사랑과 망상, 외로움, 신뢰, 강박, 정신병원, 항울제를 먹을 것인가, 과거 마주하기, 전이, 소통, 애도, 현재의 살기,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책 내용도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특히 인상적이었던, 그리고 제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이 정말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우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영상을 올리면서 정말 많은 댓글, 질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담을 받든 아니면 내 힘든 마음을 누구한테 표현하려면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과거의 경험을 들여다보기 자체가 너무 힘들다,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게 과연 지금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거냐, 이런 질문도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다뤄주고 있어서 이 이야기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의 인간관계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을 지금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재현한다. 때로는 과거로 되돌아가 과거가 현재에 미치고 있는 힘을 간파하고 거기에 제동을 걸어야 할 수도 있다. 서두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경험들이 과거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일상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죠. 많은 분들이 힘든 경험과 관련된 감정을 억압하고 또 관련된 기억 자체를 좀 잊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픈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의식의 전면에 다시 떠오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뿐이다. 이 역시도 경험해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상담을 하면서 늘 경험을 합니다. 본인은 들여다보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철저히 억압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나의 현재 삶에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확 무의식적으로 올라와서
그게 또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또 돌아서면은 그런 나의 행동을 스스로 후회하는 이런 악순환의 패턴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자도 본인의 경험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엄마한테 넌 참 이기적인 애야 라는 말을 들었고, 엄마는 15살 때부터 밖에서 일했어, 제발 철 좀 들어, 이런 말을 또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이가 실수를 저질러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로 취급됐다. 부모님은 나를 보다 성숙하게 자라게 해주기는커녕 내게 분노를 쏟아내고 매몰찬 소외감을 안겨 내 정서 발달이 저해되는 것을 넘어 꽤 오랫동안 정체되게 했다. 저도 상담을 하면서 이 비슷한 경험들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몰라서 또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자녀에게 그 이후에 오랫동안 상처가 될 만한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은 단순히 정서 발달이 저해되는 것을 넘어 꽤 오랫동안 정체되게 했다, 이런 표현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거 경험, 특히 부모님과 관련된 감정 경험이 나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공부나 일 또는 다른 관계에 영향을 자꾸 줘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정체되게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는 엄마도 있지만 아빠도 있잖아요. 근데 두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공감을 잘 해주고 지지를 해주면 참 좋은데, 아쉽게도 그러지 않은 경우도 참 많죠. 오히려 엄마가 너 때문에 속이 잔뜩 상했어, 가서 사과해, 아빠는 그렇게 나를 나무랐다, 이런 경험도 역시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아주 세게 손가락으로 때렸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죄책감도 들었고요. 아빠를 그렇게 화나게 한 게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어서 용납이 안 되는 끔찍한 죄책감이 한층 커진 것은 그 무렵부터였다. 부모님으로부터 힘든 감정 경험을 하지만 오히려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 감정은 그게 죄책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라는 존재는 신성 불가침한 영역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죠. 힘든 경험을 했었으면 그와 맞물리는 감정 경험을 부모를 향해서 가질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또 스스로 억압을 합니다. 부모니까 직접 분노를 느끼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반대로 분노는 억압하고 화살을 나에게로 돌리기가 쉽습니다. 아빠를 그렇게 화나게 한 게 내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단순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만날 정말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계속 내 탓이다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비슷한 내용을 저자가 정신과 의사로서 상담을 하는 그 내담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컵을 깬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내가 물었다. 저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으른 녀석이고 집안의 수치라고 했어요. 인격에 대한 모독 관련된 발언들을 그냥 아이로서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막 퍼붓는 그런 경험, 역시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어릴 때 엄마가 늘 저는 멍청하고 동생은 똑똑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또 비교되면서 꾸중을 듣는 그런 경험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정말 힘들죠. 지금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이세요? 내가 물었다. 제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랑하지요. 하지만 믿기도 해요. 정말 진짜 미워요. 이걸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부모에 대한 감정은 한 가지 방향의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영역의 감정들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면 이렇게 내가 양가 감정이 있구나를 조금씩 발견을 하게 되죠. 다시 저자는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와 또 내담자의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은 주제를 다루는 식으로 책이 진행이 돼요. 하지만 어머니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았다면 내가 생생히 기억하는 옛날 일들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거나 철저히 부인할 게 틀림없다. 어머니는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사는 방식이 있고 자기 나름의 진실이 있기에 그 힘으로 살아간다. 자기 생각에 맞장구 쳐주는 친구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다. 그들은 내가 아는 엄마의 모습을 전혀 모른다. 많은 분들이 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부모님한테 사과받고 싶고, 그래서 이 얘기를 오랫동안 안 하다가 나중에 비로소 하죠. 하지만 기대와는 상반된 반응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더 상처받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묘사를 한 겁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기억도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식으로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그 방식이 있고 나름대로의 진실이 있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변에는 그렇게 자기 편이 되어주는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다. 그래서 바뀌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인식할 때 많은 분들이 절망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엄마가 바뀌고 뭐 사과하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경험한 그런 상처들을 지금 나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도록, 그 감정 경험이 아직 남아서 지금 내 삶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힘든 경험들을 그냥 묻어둬서는 답이 없고 조금씩 스스로를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을 천천히 수위 조절하면서 하는 게 상담이고요. 늘 강조드렸다시피 내 마음을 잘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 친구든 또 다른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그거를 공감받고 하는 과정들을 하다 보면 조금씩 그 감정이 지금 나의 일상에 영향을 너무 많이 주는 것으로부터 조금씩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도저도 없는 경우에는 나 혼자서라도 일기라는 식으로 그런 감정 기억들을 계속 적으면서 표현해 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단일한 진실이란 없다. 저마다 몇 개의 안경 너머로 각자의 삶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뿐이다. 남들의 기억과 인식과 가치관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할 이유는 없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일기를 쓰면서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만들어간다. 우리는 과거를 그렇게 조금씩 되돌아볼 수가 있고 마침내 지금도 우리를 이리저리 휘두르는 과거의 횡포에 맞서 그 힘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렇게 과거 마주하기라는 12챕터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내가 너무 요즘 마음이 힘들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것 같다.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표현도 못하겠다. 나만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자괴감이 든다. 이런 분들은 당신의 특별한 우울이라는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 심지어 이런 현상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정신과 의사조차도 역시 이런 내면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구나. 지금까지 내가 힘들게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게 악순환되지는 않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나의 내면을 잘 바라보고 내 편이 되다 보면 조금씩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구나를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책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좋은 책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